네, 원로에게 듣는다. 오늘은 한양대학교 석좌 교수 이영작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조금 전에 오프닝 말씀드리면서 이 정부가 무능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조롱받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메르스 사태 때문에 국민들이 뭐 불안하기도 하지만 도대체 정부가 뭐 하는 거냐. 이런 그 질타가 많거든요. 저는 오히려 뭐 정치적인 위기도 위기지만 이런 것이 정권의 위기로 갈 수 있다고도 생각하는데요. 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요, 이런 일은 비난하긴 참 쉽습니다. 예. 그런데요, 사실 우리 정부가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네. 그러나 또 이런 일이 생길 걸 예측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네. 또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계속 발생할 텐데요. 이유는 네. 간단합니다. 기후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질병 패턴과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네. 생길 거예요. 근데 이런 일에 준비하는 것이 선진국이고요. 그렇죠. 이런 네. 일에 준비가 안 된 것이 후진국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준비하기 시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 같은 데는 이미 1798년도에 네. 그러니까 벌써 200년도 전에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걸 계기로 해서 네.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물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네.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이런 돌발적인 위험에 대해서조차 준비해 가는 거. 이게 선진국이다. 그렇죠. 그런 예. 상황, 미국도 뭐 이와 같은 유사한 상황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전문가가 없어요. 전문가가 대단히 부족합니다. 우리나라는 더더군다나 네. 역학 이런 질병이 퍼지고 그런 것에 대한 연구하는 분야고 질병이 터졌을 때 치료하는 그 네. 역할이 분담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루라도 속히 예. 전문가를 배양해야 되고요.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 어디 터지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이건 사람을 보내야 돼요. 근데요, 이 메르스만 문제라면 또 모르겠는데 네. 사실 어느 때보다도 이제 국민들이 안전을 중시하게 되는 시대가 됐는데 근데 뭐 곳곳에서 이게 안전 문제가 늘 이제 불거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곧 3만 달러가 된다, 뭐 선진국으로 도약한다, 말들을 이렇게 하면서도 과연 이런 정도 실력으로 우리가 선진국에 과연 진입할 수 있겠는가? 근데 근본적으로 이 문제하고 세월호 문제는 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예. 세월호라는 것은 법을 안 지켜서 생긴 문제고요. 이 문제는 우리나라나 이 세계가 너무 급하게 변하기 때문에 네. 생기는 일이란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은 메르스 같은 것이 한국에 들어오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지금이야 세계가 하나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준비가 안 된 거고 세월호는 법을 어긴 거고.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준비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 정치권 상황도 뭐 이 복잡하고 이 답답하긴 마찬가지인데 말이죠. 우선 여권 상황부터 좀 짚어보시죠. 그 국회법 개정안 때문에 지금 뭐 청와대와 여당이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당정 채널을 스톱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청와대 쪽에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당정 협의해서 뭐 하냐. 이런 발언은 뭐 사실은 당정 협의 안 하겠다는 얘기랑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청와대와 당과 관계를 보면요. 네. 이 당권이 비주류한테 다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어떤 점에서는 실질적 여소 야대가 돼 있단 말이에요. 아하, 네, 그러니까 예. 옛날처럼 뭐 이렇게 마음대로 휘두를 수 어느 때나 그렇지만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당에서도 반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럴 땐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고 당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되겠죠.
그러나 동시에 청와대가 단호할 땐 단호해야죠. 네.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건 확실하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러나 양보할 건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당청 관계가 나빠지면은 답답한 건 청와대죠. 네, 그러니까 당청 관계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청와대로서는 당을 달래고 당을 설득을 해서 같이 갈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네. 아쉬운 건 청와대. 아쉬운 건 먼저 청와대니까. 네, 네. 그래요. 그런데 국회법 개정안만은 안 된다. 네. 이게 이제 그 국회법 개정안이 야당에 의해서 이렇게 연계됐을 때 네. 청와대가 이런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도 뭐 당에서 야당과 협상을 하면서 이 국회법 개정안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답답한 건 청와대라고 그랬지만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는 거부권 행사를 하든지 네. 아니면 그냥 여야 합의를 존중하든지 네. 둘 중에 하나밖에 사실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어느 쪽이 그럼 맞습니까? 네, 이 경우에는요. 예. 특히 그 국회법 개정과 이 국회 선진화법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그리고 지금 야당의 그 정치적 행보라는 거는 뭐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요. 이 경우에는 비토해야 됩니다. 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거부권 행사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면 전국이 확 경색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경색되더라도 할 수 없죠. 예. 뭐 그러면은 작년에는 거부권 행사를 해서 전국이 경색한 거예요. 지금 현재는 거부권 때문에 경색.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를 하거나 안 하건 전국이 안 풀리는 건 마찬가지 안 풀리는 아니냐? 건 마찬가지죠. 아. 네. 그러니까 그런데요. 네. 이게 거부권 행사를 하면 네. 이제 말하자면 국회에다가 제의해 주시오 이렇게 네.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럼 이제 국회가 그걸 네. 받아서 다시 3분의 2 이상으로 통과를 시켜버리면 네. 이제는 대통령 거부권도 행사 못하고 못하는 거죠. 법이 확정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에 네. 이 대통령의 권위 실추라든지 국가적 혼란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엄청난 후폭풍을 갖고 올 수 있는데 네. 그래도 거부권 행사를 해야 됩니까? 그래도 할 일은 해야죠. 네, 그 할 일은 해야 되고 단호할 땐 단호해야 되죠. 이렇게 해서 밀려버리면은 계속 밀려버릴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입장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이게 그러고요. 이 김무성 대표도 네. 대통령과 직접 각은 못 세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긴 지금 뭐 김무성 대표는 네, 이 집권당과 이 대통령이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적어도 차기에 대해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다면은 대통령과 각을 세워가지고 될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로서는 대통령과 함께 가야 돼요. 주류는 아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박이라 하더라도 그거 관계없이 대통령과 손을 같이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국회에서 다시 의결을 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건 법적인 국회 절차 자체는 제가 잘 모르니까. 또는 다시 표결에 들어갔는데 뭐 220명 넘게 찬성을 했다 그러지만 이제 사실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인한 전국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며칠 전에 찬성했다 하더라도 여당 의원 중에 상당수가 아 이거 아닌가 보다 해서 반대로 돌아서 정말 부결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소위 서스테인드 비토가 유지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들로서 할 말이 있어야죠. 그거는 우리가 원내대표만 믿고 따라갔던 건데 이거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후에 밝혀졌으니까 우리는 입장을 바꾸겠다. 입장을 바꾸겠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관철되는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해야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그 과정에서 김무성 대표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김무성 대표가 바로 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까? 해야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잘못했을 때는 잘못한 걸 인정하고 또 내가 옳을 때는 확실하게 옳다는 걸 얘기를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항상 100% 옳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우리가 여야 협상을 했는데 네. 이 생각이 짧아서 네. 이 잘못됐다. 네. 지금 입장을 바꾸겠다. 네. 예컨대 김무성 대표나 네. 여당이 그렇게 방향을 선회한다면 네. 누군가 이게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텐데 이른바 희생양이 필요할 텐데 네.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반드시 희생양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희생양 네. 없이도 희생양을 요구를 하겠죠. 그 친박 계통에서는. 네. 그러나 그거는 굉장히 단견한 거죠. 그런가 하면 그걸로 해서 친박 비박이 완전히 사이가 나빠진다면 손해볼 건 대통령이 손해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더 길고 크게 생각을 한다면은 네. 그렇게 해서라도 친박이 비박을 끌어안는 그런 그 관대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네. 국회법 개정안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지 이 네. 과정에서 누구를 네. 치고 책임을 그렇죠. 묻고 네. 상처를 주고 이것은 전혀 좋은 바람직하지 중요한 않죠. 것이 아니다. 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국회 선거도 1년도 안 남았는데 이런 것도 극복 못하는 여당을 우리가 어떻게 찍어주냐 그럴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어제도 이제 원로께 이런 질문 드렸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네. 여당에서는 그런데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서 네. 여야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시 재론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대통령도 상처를 안 받고 또 정치권도 윈윈할 수 있는 방법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건 가능성이 없습니까? 그건 현실적이 아니죠. 네. 듣기는 좋고 보기도 좋지만 네. 과연 지금까지의 여야 관계 특히 그 야당은 어떤 목적이 있어가지고 이걸 한 건데 그거를 다시 여당하고 그걸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특히 지금 야당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세력들은 그 용납 못할 겁니다. 네. 야당이 목적이 있어서 지금 벌써 라고 하셨는데 어떤 나오니까, 목적입니까? 딱 나오니까 이번에 11개인가 이미 내놓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시행령 바꿔야 된다. 이러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이게 보니까 뭐 한 달 전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건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네. 이종걸 원내대표가 나타나면서 이게 완전히 뒤집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은 야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것이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신문에 11개의 시행령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거죠, 야당에서는. 네. 그 야당이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뭐 지금 이 상황에서 여야가 다시 대화로 풀기는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하. 그 지금 친박계가 오늘 긴급 회동도 했고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사퇴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는데 아까 그 방법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방법은 저는 사실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거고 당을 원만하게 이끌고 나고 지금 1년도 안 남은 국회인데요. 그래서 친박이 지금 비박한테 그렇게 기회가 왔다 그러고 칼날을 세우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거부권은 행사해라. 그러나 이 사태를 비박계를 치는 정치적인 어떤 구도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 그거는 양쪽에 다 손해를 보겠죠. 그건 대통령한테도 부담이고 그렇죠. 대통령한테 커다란 부담이 친박, 친이 되겠죠. 모두가 다. 친박이나 비박 모두가 다.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내년 선거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내년 선거에서는 여당이 이기긴 할 텐데요. 그러나 국민들한테 주는 이미지는 아주 안 좋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그 새정치민주연합은 가나안 농군학교로 1박 2일 워크숍을 갔습니다. 배나무 솎아내기라는 이 농사 체험도 하고요. 어쨌든 좀 허심탄회하게 이 혁신에 대한 얘기를 좀 모아보자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언론에 보니까 국회의원 130명 중에 110명이 갔다니까 대단히 많은 숫자가 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중요한 사람들 중에 예를 들어서 안철수 의원이나 김한길 전 대표 같은 분이 참석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새정치민주연합은 워낙 이질적인 두 개 집단이 있고요.
또 이 친노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노나 특히 호남, 뭐 요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물갈이론인데요. 결국 물갈이 누구 얘기하는 거겠어요? 호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호남에 지금 지금 당권파들한테 다시 얘기해서 친노들한테 호의적이지 않은 인물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갈아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비노나 호남이 친노와 화해를 할 수가 없겠죠. 네. 그 김상곤 혁신위원장이나 이종걸 원내대표가 4.86 또 호남 정치인 물갈이 얘기가 나오자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사실 무근이다 이러고 바로 부인하고 나섰는데요. 그러나 지금 이 모든 문제는 공천권을 둘러싼 거거든요. 근데 오늘 내가 보통 안철수 의원이 하는 말을 저 양반 왜 그런 소리 하나 할 때가 많았는데 내가 오면서 잠깐 신문에 보니까 혁신이라는 거는 당 대표가 해야지 왜 딴 사람 시켜서 혁신하려고 그러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표는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잘라내겠다는 것이 바로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그렇죠. 네,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안철수 의원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자기가 그래서 그걸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혁신의 책임은 당대표가 있는 거지 왜 다른 사람을 시키느냐. 그 얘기 듣고 이게 참 맞는 얘기 같다. 결국은 손에 피 안 묻히고 싶으니까 혁신위원회를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은 지금 친노하고 비노 호남이 화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 야권 상황까지 좀 짚어봤는데요. 이 황교안 국무총리 청문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특위 간사들이 만나서 뭐 협상도 하고 그러던데요. 3일 동안 하기로 됐어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뭐 이게 그냥 전에 하던 식으로 소리나 질러대고 뭐 주머니나 털어내고 뭐 옛날 병역 문제 무슨 뭐 전관 예우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걸로만 한다면은 정말 불행한 일이고요. 어차피 제가 볼 때는 황교안 총리는 인준이 될 거니까요. 인준이 된다고요? 인준이 되겠죠. 왜 그렇게 보십니까? 그런가 하면 우선요. 이 황교안 총리를 낙마를 시키면은 대통령으로서 타격이지만 야당으로서도 굉장히 커다란 부담이 됩니다. 저 사람들은 반대만 일삼는 거 아니냐, 꼬투리 잡아가지고 반대만 일삼는 사람 아니냐라는 일삼는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생길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무슨 폭탄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전에 보면 문창극 씨라든지 또는 이완구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은 뭐 하나하나 다 답을 하려고 그러면 그 답이 또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래가지고 점점 자신들을 궁지에 몰아집어넣는데요. 이번 황교안 총리 지명자는 청문회 가서 말하겠다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황교안 총리 지명자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는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거는 저 사람이 총리 됐을 때 또는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오이사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또는 뭐 사드 그런 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앞으로 대북 문제는 어떻게 할 정말 중요한 국가적 현안들이 많네요. 그런 그 현안 문제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우리가 황교안 총리 지명자의 현안에 대한 시각을 전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야당이 정말 야당이 잘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으면은 그런 그 현안 문제에 대한 황교안 총리의 답변을 듣고 생각을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정책 청문회로 가는 것이 야당한테도 좋다. 그리고 국민한테도 좋은 거고. 국민한테도 좋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